안녕하십니까. 오늘 11번째 시간 객체 심화 과정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10번째 10강에서는 객체의 기본적인 내용들,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 객체의 속성에 접근하는 방법, 다음에 객체의 속성을 추가하고 또는 삭제해 보는 방법 등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객체는 조그만 프로그램 덩어리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안에 내가 원하는 속성이나 메서드 등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필요할 때마다 객체를 사용하시면 된다고 그랬는데요. 자, 오늘 할 내용들 굉장히 객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이고, 오늘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숙지를 하고 있어야지 실무에서 객체를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객체를 만드는 다양한 방법이라고 먼저 나오는데요. 객체를 지난 시간에 중괄호를 이용해서 생성하는 방법 한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오늘은 여러 가지 방법, 세 가지 정도가 나오겠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요. 다음에 프로토타입이라는 자바스크립트에 존재하는 굉장히 특이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만 존재하는 프로토타입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다음에 getter, setter 함수, 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를 만드는 다양한 방법이 먼저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 나오는 방법은 기본적인 객체 생성 방법.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중괄호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음, 예, 이렇게 객체를 우리가 손쉽게 생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여기다가 속성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줄 수가 있었죠. 다음에 맥스 스피드 이런 것도 한번 넣어주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좀 될까요? 넣어줄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메소드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수를 이용해서 넣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정도로요. 자, 이렇게 넣어주고 나서 실제로 콘솔 창에 출력을 해보면 지금 하고 있는 게 객체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거를 브라우저 통해서 확인해 보면 19라인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방법 중괄호를 이용해서 객체 생성하고 속성 키와 밸류, 키밸류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지난 시간에 했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인데요. 넘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를 이용한 객체 생성이에요. 자, 이건 뭐냐면 자, 우리가 객체를 배우기 전에 함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함수 안에 키워드 중에 return이라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먼저 선언을 해줍니다. 선언을 해주고 이 함수 안에서 우리가 실행문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 실행문 안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 여기서 이렇게 객체를 생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객체. 객체를 생성해서 그 객체를 어떻게 리턴을 해주는 겁니다. 호출한 부분으로 함수를 호출해준 호출부로 다시 내가 만들어 놓은 생성한 객체를 반환해 주는 방식. 함수를 이용한 객체 생성 방법입니다. 자, 소스를 먼저 좀 볼까요? 소스를 보면 create 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펑션 카죠. 얘는 매개 변수로 name, color, speed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카 오브젝트 하고 나서 중괄호로 만들고 있습니다. 뭐예요? 객체죠.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자, 네임에는 네임 그대로 들어오고요. 매개 변수로 받은 네임, 컬러, 스피드, 런, 디스 스피드, 킬로미터 이렇게 나옵니다. 디스는 누구? 내가 해당하는 객체의 요소, 디스, 얘를 찾겠죠. 그래서 얘 플러스 킬로미터 퍼 아워가 붙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만든 객체를 갖다가 반환을 해주네요. 어디로? 호출부로. 그래서 소렌토라는 변수를 만들어주고 크리에이트 카 호출을 했습니다. 뭘 호출한 거예요? 함수를 호출한 거죠. 함수를 호출해주고 거기다가 세 개의 매개 변수를 던져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함수 안에서 이렇게 객체를 생성해 버렸어요. 객체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그 객체가 카 오브젝트를 아니, 그 함수가 카 오브젝트를 반환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렌토 네임, 소렌토죠, 이거. 소렌토 네임에 찍어보면 뭐가 찍히겠어요? 여기서 만든 소렌토가 찍힐 거고, 소렌토 런을 하면 스피드가 220이죠. 220km/h가 찍히겠죠. 자, 그래서 함수를 이용해서 함수의 안에서 객체를 만든 다음에 그 객체를 리턴 키워드로 반환해서 우리가 객체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실제로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면 요거를 수정을 하지 말고 여러분들 보기 편하시게 직접 한번 처음부터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를 이용한 객체 생성이기 때문에 함수를 먼저 선언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create car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개 변수 3개를 받을 텐데요. 먼저 생성할 새로 만들 자동차의 이름, 다음에 색상, 다음에 스피드로 받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자, 그 다음에 함수 안에서 리턴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리턴은 뭘 해줄지는 좀 이따가 결정을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객체를 만들어야겠죠.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car 오브젝트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car 오브젝트의 속성으로 name이 있고요. name은 매개 변수를 받은 name을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음에 컬러가 있을 수 있고요. 다음에 스피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run이라는 아이고 잘못했네요. 요거 객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메소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수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뭘 해줄 거냐면 리턴으로 this 스피드 플러스 자동차 킬로미터 퍼 아워죠. 예, 요거를 리턴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해주고 이제 객체가 다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객체를 다시 반환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함수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객체를 반환해 주는 것까지 했고요. 실제로 생성을 해봐야 되겠죠. 자, 소렌토가 이렇게 되겠죠. 자, 이 함수를 일단 호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은 소렌토, 그 다음에 컬러는 그레이로 할게요. 다음에 속도는 220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 소렌토라는 변수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크레이트 카 다음에 이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가로로. 그리고 매개 변수 던졌죠. 그러면 이 매개 변수를 가지고 이 함수가 실행되는 겁니다. 실행을 딱 해서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객체가 먼저 만들어지고 있네요. 그리고 그 객체를 반환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렌토라는 변수에 뭐가 들어가요? 이 객체가 들어간 거죠. 리턴 받았으니까. 자, 그러면 얘는 이제 하나의 객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접근을 마음껏 하시면 되겠죠. 이 객체 안에 내가 받은 객체 안에는 name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name을 한번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컬러도 마찬가지죠. 컬러도 이렇게 마음껏 출력해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요 메소드를 실행시켜 보고 싶다 그러면 요 메소드의 이름이 run이죠. 그러면 run을 적어주고, 실행이니까 어떻게 이렇게 가로로 실행시켜 주시면 되겠죠. 자, 이것도 한번 브라우저를 통해서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소렌토 네임, 소렌토 그레이 220km/h 다 요 안에 있는 내용들 그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객체는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함수를 통해서 지금 예를 들었는데요. 소렌토 말고 예를 들어서 뭐 그랜저, 에쿠스 여러분들이 마음껏 계속해서 생성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표를 볼게요. 자, 두 번째 방법, 객체를 생성하는 두 번째 방법, 함수를 이용하고 함수 안에서 객체를 만들어서 리턴 받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생성자를 이용한 객체 생성 방법, 세 번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생성자를 이용한다는 건데요. 프로그램을 처음 접하시는 분은 약간 생소할 수 있는 내용인데 내용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 먼저 펑션이라는 키워드, 뭘 우리가 만들 때 사용했냐면 함수를 만들 때 사용했던 키워드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생성자 함수명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 그냥 이거를 함수명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뭐예요? 그냥 우리가 앞에서 했던 함수 만들 때와 동일한 문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함수를 그냥 만드는 거예요. 어떤 속성과 속성값, 속성과 속성값을 이렇게 다 명시를 해줘가지고 그냥 함수를 만들듯이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얘를 호출할 때 그냥 함수명만 가지고 호출한 것이 아니고 앞에 new라는 키워드를 써줍니다. 그리고 함수명을 이렇게 이용해서 호출을 하면 기존에 일반적인 함수를 호출하는 것이 아니고 뭘 하는 거예요? 객체가 생성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객체가 생성되어질 때 여기에 나타냈던 속성과 속성값들, 요게 각 객체의 속성과 속성값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냥 함수, 우리가 앞에서 배운 함수인데 new 키워드를 써서 new 키워드를 이용해서 새로운 객체를 뽑아낸다, 생성한다 해서 생성자 함수라고 우리가 칭합니다. 자, 코드를 먼저 좀 볼게요. 코드를 보고 다음에 여러분들과 같이 직접 코딩을 한번 해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겁니다. 자, 펑션 함수를 만듭니다. 그리고 에어플레인, 그 다음에 이름, 저기 매개 변수로 이름, 컬러, 스피드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this, 자, 얘는 객체를 생성하는 함수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this는 뭐? 만들어지게 되는 객체를 가리킵니다. 그 객체에 점 접근하는 거죠. name이라는 속성에 name이라는 속성 값을 할당한대요. 여기 있는 name은 뭐예요? 매개 변수로 넘어온 값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객체를 만드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 this는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객체를 가리키고요. 그 객체의 속성 접근하고 있죠. 속성인데 속성의 이름이 name이고요. 그 속성의 속성 값을 할당해 줄 때 매개 변수로 전달된 값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할당하고 있습니다. 자, 컬러와 스피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플라이라는 변수에는 속성에는 이런 메서드를 할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이용하고 함수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든다. 다음에 얘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용하는 것은 함수 이름이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에어플레인을 호출하고 있는데 앞에 new가 붙죠. 그래서 객체를 새로 생성하는 키워드 new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고요. 얘는 매개 변수를 3개 원한대요. 그래서 보잉 747 name, 컬러는 화이트 블루, 그다음에 그 스피드는 600km/h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객체가 생성돼서 new 키워드에 의해서 객체가 생성돼서 보잉 747이라는 변수에 담겨져 있겠죠. 그러면 그걸 콘솔로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접근자를 이용해서 다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코딩을 해보면 뭐 간단합니다. 일단 함수를 만드는 거니까 펑션 써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에어 플레인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 함수 만들 때 이름을 보통 우리가 이렇게 소문자로 썼는데 생성자 함수는 대문자 함수를 씁니다.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고 소문자로 써도 되는데 통상적으로 생성자 함수라는 것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빨리 좀 캐치하기 위해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대문자를 쓰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매개 변수를 얘는 3개 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객체, 생성되는 객체를 가리키기 위해서 this name을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매개 변수 name을 할당하고요. this color는 color, this speed는 speed, this 얘는 run이 아니라 fly겠죠. 하늘 나는 비행기니까. 예, 이렇게 해주고 리턴을 해주는데 this speed 플러스 fly 이렇게 해줄게요. 예.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얘를 이제 생성해서 쓰는 부분이 있어야겠죠. 자, new를 이용해서 우리가 객체를 생성한다고 그랬습니다. new 이용하고 생성자 함수명 동일하게 해주고 자, 매개 변수 3개를 넣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보잉 747이라고 해주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컬러죠. 컬러는 화이트, 블루, 투톤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피드는 600km per hour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객체를 생성했는데 객체가 메모리에 생성이 되면 얘를 어딘가에 담아놔야 되겠죠. 무엇인가를 담아놓는 최고의 방법, 변수겠죠. 그래서 변수를 선언을 한 다음에 변수에다가 할당을 이렇게 담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로 객체가 잘 생성이 됐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콘솔을 이용해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접근자를 이용해서 name이라는 속성에 접근을 해서 접근이 잘 된다. 즉 정확한 값이 잘 출력이 된다 라고 하면 객체가 올바르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컬러가 있겠죠. 스피드가 있을 수 있고요. 다음에 플라이가 있는데 플라이는 메서드죠. 메서드니까 메서드는 실행을 해봐야 제맛이겠죠. 그래서 실행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을 실제로 브라우저를 통해서 해보면 이렇게 볼까요? 네, 이렇게 보면 자, 보잉 747 매개 변수를 넣어줬습니다. 다음에 화이트 블루 넣어줬고 600km per hour 넣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접근을 해봤어요. 제대로 객체가 생성됐는지. 자, 그래서 name, color, speed 다 정상적으로 찍힌 거 보니까 위에서 new를 이용해서 객체가 올바르게 생성이 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fly라는 메서드를 실행시켜 봤어요. 그랬더니 fly는 this speed가 몇? 600이겠죠. 600 전달됐으니까 600 fly. 약간 뛸까요? 예, 600km per hour 플라이라고 제대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new 키워드를 이용해서 생성자가 제대로 올바르게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 총 3가지 기본적인 방법, 그 다음에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 함수를 이용하고 함수가 리턴해주죠, 객체를. 다음에 함수 자체에서 new 키워드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3가지 방법, 어느 게 좋고 나쁘다 또는 내 취향에는 이게 맞으니까 나는 이것만 써야지 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실무에서는 모든 방법이 다 같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지 여러분이 능숙능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제를 꼭 직접 코딩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객체에서 굉장히 또 중요하고 우리가 많은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기보다 좀 까다롭고 자바스크립트에만 있는 기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 있는 기능, 프로토타입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토타입이 뭐냐면 우리가 위에서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이 생성자 함수를 이용해서 생성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거기서 보면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객체를 하나 생성을 했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 747이 아니라 111이라는 걸 생성을 했어요. 그리고 얘는 이름이 111이에요. 그 다음에 화이트 레드고 얘는 뭐 900km까지 갈 수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요. 그 다음에 이렇게 출력을 하면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브라우저를 통해서 출력을 하면 또 다른 객체가 만들어진 거죠. 지금 메모리상에는 객체가 오브젝트가 두 개 지금 떠 있는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요런 오브젝트 하나, 다음에 요런 오브젝트 하나, 두 개의 오브젝트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근데 가만히 잘 보시면 이런 속성은 다 달라요. 내가 넣어준 맥의 변수가 다르니까 속성은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여기 보면 플라이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플라이라는 메소드는 여기서 이 객체를 만들 때 사용할 때 그 만들어진 플라이나 이 객체를 생성할 때 만들어진 플라이나 똑같죠. 어차피 얘는 속성, 어떠한 성격이 아니고 어떠한 기능이죠. 기능이기 때문에 이 객체가 갖고 있는 기능이나 이 객체가 갖고 있는 기능이나 동일할 겁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 메모리상에 객체가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질 때 이런 속성들은 다 값이 다르다 할지언정 요 플라이라는 메소드는 동일한 메소드가 두 개 떠 있는 거겠죠. 얘네들은 각각 다 값이 다르니까 한 개씩 떠 있는다고 볼 수 있지만 얘는 동일한 기능이 두 개 떠 있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이게 100개, 1000개, 10,000개, 억개 만들어진다. 그러면 동일한 게 메모리상에 연속적으로 계속 떠 있기 때문에 리소스, 자원을 갖다가 낭비하는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 볼게요. 프로토타입이란 자바스크립트에만 있는 특징으로 프로토타입이란 공유된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놓고 어떤 공유된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러한 공통적인 부분들을 갖다가 공통적인 기능을 갖다가 공유된 공간에다 하나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만 만들어 놓고 걔를 다 갖다 쓰는 겁니다. 연속해서 계속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보면 생성자 함수를 이용해서 객체 하나 만들고 객체 두 개 만들고 객체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n개 만들었어요. 무수히 많이 만드는데 이때 속성 값은 다 다를 거예요. 아까 봤듯이 파란색 비행기와 빨간색 비행기 이렇게 다르듯이. 하지만 메서드, 플라이라는 메서드는 다 같겠죠. 그래서 플라이라는 메서드가 다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계속 불필요하게 동일한 메서드가 생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해결하고자 해서 프로토타입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객체 1, 객체 2, 객체 3 이렇게 다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서로 다른 속성 값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이 메소드들은 프로토타입이라는 별 다른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곳에다가 플라이라는 메소드, 공통된 메소드를 하나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각 객체들이 걔를 공유해서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메서드를 프로토타입이랑 공유된 공간에 하나만 생성해서 사용하는 방법, 이걸 우리가 프로토타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먼저 요거 먼저 볼게요. 자, 스코어링이라는 그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결국 생성자 함수가 될 거예요. 자, 얘는 플레이어, 선수의 이름, 그 다음에 첫 번째 점수, 두 번째 점수, 세 번째 점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올림픽 같은 대회를 보면 장대 높이 뛰기 이런 걸 보면 첫 번째 시도한 점수, 두 번째 시도한 점수, 세 번째 시도한 점수 이렇게 해갖고 거기에 뭐 평균을 낸다든가 가장 좋은 점수를
그 선택한다든가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그런 기능을 내가 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스코어링이 있는데, 자, 플레이어 받은 거 그대로 플레이어 속성에다가 넣어주고요. 다음에 첫 번째 점수, 첫 번째 속성에다 넣어주고, 두 번째 똑같이 두 번째 넣어줍니다. 세 번째 똑같이 세 번째 스코어 서드에다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나서 합산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합산 기능 넣어주면 되겠죠. getTotal이라는 속성을 정해주고 거기다가 함수를 정해줍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 요 세 개의 값을 다 더해서 리턴해주면 토탈 값, 결과 값, 그 토탈 된 점수를 나타내 주겠죠. 다음에 나 이제 평균을 또 구해야 돼요. 그러면 get average라는 속성을 만들어 놓고 얘는 get total, 얘가 다 합산해 주는 거니까 굳이 여기서 다시 다 더할 필요 없겠죠. 이 값이 리턴해 준 값을 갖다가 3으로 나누면 돼요. 왜? 하나, 둘, 세 개니까 세 개로 나누면 됩니다. 이 뒤에 to fixed 3은 뭐냐면 이 점수를 갖다가 3으로 나누면 무한대로 막 나갈 수가 있겠죠. 점수가 소수점 이하의 점수가 6자리, 9자리, 10자리 막 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toFix 요 메소드도 넘버 프로토타입 안에 있는 프로토타입에는 공유된 메소드예요. 그래서 그 메소드를 우리가 그냥 갖다 쓰는 겁니다. 갖다 쓰고 매개 변수로 3을 입력을 해주면 소수점 뒤에 세 자리까지만 표현을 해주는 그런 아주 유용한 메소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평균을 구하는 그 메소드까지 만들어 놨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객체를 만드는 생성자 함수를 만들어 놓고 나서 첫 번째 선수가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수 홍길동이 첫 번째 시도했더니 99, 두 번째 90, 세 번째 92점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객체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이 사람의 토탈 점수를 원한다. 그러면 이 세 개의 점수가 더해서 나올 것이고 평균을 구하겠다. 그러면 평균이 구해져 나올 겁니다. 다음에 플레이어 2는 홍길순이래요. 이 사람도 똑같이 홍길동과 똑같은 프로세스로 진행이 될 거고요. 홍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상으로는 로직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실제로 브라우저를 통해서 확인해 봐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getTotal이라든가 getAverage가 각 선수, 세 선수에 대해서 객체가 만들어질 때마다 동일하게 메모리에 아주 똑같은 뭐 하나 틀리지가 않는 똑같은 메소드가 3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리소스, 자원을 낭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방법이 야 그러면 이 3개 공유된 곳에 하나만 만들어 놓고 이 3개의 객체가 다 공유해서 나눠서 쓰자. 그게 바로 프로토타입입니다. 자, 이거 좀 이동을 해서 옆에 두고 볼게요. 자, 보시면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이 볼게요. 생성을 하는 거 다 똑같습니다. 생성을 하는 거 다 똑같이 생성을 하는데 여기서 공통된 부분을 삭제를 한 거예요. 제가 주석 처리했죠. 주석 처리해서 이 객체에서는 그냥 속성, 플레이어의 이름, 다음에 첫 번째 점수, 두 번째 점수, 세 번째 점수의 속성 값만을 가지고 있는 속성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get total, 토탈을 얻어내는 거, average, 평균을 얻어내는 함수는 다 없앴어요. 없앤 대신 어떻게 하느냐? 밑에 스코어링이 생성사 함수를 만들고 객체를 만들면 여기다가 객체 함수명을 써줍니다. 생성자 함수명을 써주고 그 다음에 어디에 접근하냐면 이 객체의 프로토타입이라는 공간에 접근을 합니다. 접근자 가지고 또 그 안에 접근자 가지고 getTotal이라는 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즉 비교를 해보면 여기서는 객체가 생성될 때마다 getTotal, getAverage가 만들어졌지만 지금 여기는 스코어라는 생성자 함수에 프로토타입이라는 공유된 공간에 이 함수들을 하나씩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사용할 때 아무 기존하고 똑같이 사용하시면 돼요. 기존하고 똑같이 플레이어 1에 getTotal, getAverage 다 이렇게 똑같이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메모리 상에는 이렇게 공유된 공간에 하나만 만들어놨기 때문에 리소스 자원의 낭비가 생기지 않게 되고요. 바깥쪽에서는 아무 부담 없이 다 접근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좀 장표로 올게요. 자, 그래서 프로토타입.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냥 나홀로 코딩을 하고 여러분들이 큰 프로젝트를 하지 않으면 프로토타입이라는 개념과 프로토타입을 이용하는 경우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코딩을 프로젝트가 커지고 여러 사람과 다른 동료들과 같이 작업을 많이 하다 보면 프로토타입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고요. 프로토타입을 사용해서 공유된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 두시고 사용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 하는 방법 방금 코드 리뷰를 통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 오늘 마지막 게터 세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터 세터는 뭐냐면 게터 세터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얻어내는 것이고요. 세터 뭔가 설정하는 거겠죠. 그래서 외부에서 객체 내부 변수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 접하시는 분들, 프로그램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봅니다. 자, 외부에서 내가 만든 어떤 객체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객체에는 속성과 속성 값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외부에서 이 객체의 속성이나 속성 값을 마구마구 변경을 해요. 예를 들어서 떤 홍길동이라는 객체를 만들어 놨는데 그 홍길동이라는 객체의 키가 180이에요. 근데 외부에서 키를 갖다가 180을 갖다가 185, 때로는 150 막 변경을 시켜요. 그러면 객체가 나중에 또 다른 사람이 누군가 객체를 쓸 때 그 객체가 올바르게 사용이 안 되겠죠. 값이 자꾸 데이터가 변하니까. 그래서 그 변수, 객체 변수에다가 값을 외부에서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놓고 그 대신 getters setter를 이용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 말로 하면 좀 어려운데요. 코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요거 먼저 볼까요? 요거 먼저 보시면 볼게요. 자, BMI 지수를 구하는 내가 객체를 하나 만들겠다.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BMI 지수를 그때그때마다 계속 쓰는 게 아니라 BMI 지수를 만드는 생산의 그 기능을 해주는 객체를 만들어서 언제든지 객체 생성해서 쓰겠다. 라고 해서 BMI calculator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키하고 신장하고 몸무게를 이렇게 매개변수로 바꾸는데요. 자, 생성자 함수답게 this height 받고 있고 this weight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BMI에는 메서드로 이렇게 공식 BMI 구하는 공식을 써주고요.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객체 사용하는 곳에서는 객체를 생성을 하고요. 다음에 BMI 메서드로 호출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getter setter 함수를 이용하면 이렇게 하면 그 숫자를 값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여기는 숫자만 들어가야 되죠. 그죠? 키하고 신장하고 몸무게 때문에 숫자만 들어야 되는데 누가 몸무게를 90 지금 90kg로 돼 있는데 이렇게 안 하고 숫자로 넣어주지 않고 한글로 90kg 또는 영어로 뭐 90kg 이렇게 넣어줬어요. 문자열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문자열은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류가 발생하겠죠. 그런 데이터의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getter set라는 방식을 이용하는데요. 이걸 보시면 자, BMI calculator를 만들어 옵니다. 그리고 이 안에다가 height하고 weight를 갖다가 이렇게 빵빵으로 변수를 선언해 준 거예요. 여기는 속성이죠. 속성을 갖다가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속성 값을 할당해 주고 있는데 여긴 변수만 선언했습니다. 그럼 외부에서 이 변수의 값을 접근할 수 있다 없다? 없겠죠. 그죠? 없습니다. 객체를 생성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BMI라는 이런 속성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여기가 똑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this get 저 속성으로 이 객체에 get height, set height라는 속성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성은 함수 메서드가 만들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this height니까 얘죠, 얘. 예. 그 다음에 set height니까 매개 변수로 값을 하나 받습니다.
받고 나서 그게 is nan은 number not, number or not, 숫자가 아닌 경우에 숫자이면은 키를 그대로 세팅을 해주고 여기다가 그대로 할당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hate is nan, not a number라고 그 콘솔 창에다가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 그런 게 들어갈 수 있겠죠. 숫자가 들어오지 않고 문자가 들어오면 문자를 다시 입력해 달라는 어떤 기능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get도 마찬가지입니다. get도 바로 여기서 외부에서 이 값을 접근하는 게 아니라 getter 함수를 이용해서 this weight 요거죠, 요거. 요 값을 얻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set도 마찬가지입니다. set 하면 weight 값이 들어와요. 문자이면 여기 들어가고 문자가 아니면 숫자이면 숫자로 제대로 할당이 돼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getter, set를 만들어서 쓸 수가 있고요. 실제로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드를 보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객체를 생성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getter, setter, 또 getter, setter가 나옵니다. 이걸 간단하게 줄여보면 이렇게 해요. 항상 같이 다녀요. 묶여 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getter, setter, getter. 물론 getter만 만들어 놓고 쓸 수도 있고요. setter만 만들어 놓고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짝을 이룬다는 거 getter, setter, getter, setter. 키에 대한 getter, setter, 체중에 대한 getter, setter. 그리고 이 변수를 하나 선언해놓고 이 변수에 이 함수를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이렇게 getter, set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내가 쓰고 싶어요. 객체를 생성해야 되겠죠. 생성, new 키워드 이용해서 생성을 합니다. 다음에 키를 세트하는 거예요. 키를 getter, set를 쓰지 않은 경우를 봅니다. getter, set를 쓰지 않은 경우에는 처음에 객체 생성할 때 그냥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 넣어줄 때 문자가 들어가면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세트를 이용합니다. 객체는 그냥 이렇게 생성을 해요. 심플하게. 다음에 내가 설정할 값이 있으면 set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설정을 해주고 나서 자체적으로 보안장치 하나의 보험을 들어놓죠. 문자가 아니면 정상적으로 세팅을 하고 어디에 변수에 세팅을 하고 문자이면 어떻게 문자 넣어달라고 어떠한 노티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BMI 메서드 호출하면 BMI 계산이 되어서 출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조금씩 프로그램의 묘미를 느낄 수 있는 만한 흥미진진한 그런 그 학습입니다. 그래서 꼭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객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객체를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이라든가 프로토타입, 다음에 게터 세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조금 프로그램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잘 알고 계셔야지 큰 프로젝트도 여러분들이 무리 없이 소화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고 꼭 직접 코딩을 해보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